간만에 뮤지션 시리즈를 찍게 되는데, 그 예전 투지 핸드폰으로 그 짧게 짧게 이렇게 언급한 어떤 가수들을 지금 요 핸드폰으로 새로 한 반 정도는 새로 찍었는데, 그렇게 짧게 언급한 가수들 중에서 거기에 스쳐가는 등장인물로 스쳐갔던 가수들이,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있죠. 어, 예전에 오늘의 그 주인공은 김건모입니다. 김건모. 제가 이제 TV는 잘 안 보지만은 이 음악, 그러니까 라디오, 그리고 이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또 관련된 거는 일부러 언제 임재범이 뭐 그 엠넷에 나온대더라 하면은 그거 보고 막 그랬어요. MTV인가? 그때 나왔던 게 갑자기 진짜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상 부르고 딱 들어가 버렸어. 나도 세상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임재범이죠. 근데 이제 김건모, 이승철, 김건모 뭐 이런 가수들은 중간중간에 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사실 김건모, 이승철 이런 가수들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그것들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 라디오나 뭐 별밤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그런 TV 그런 자료, 누구 나온대더라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그건 찾아봤었던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무슨 쟁반 노래방이 아니라 뭐더라? 뭐 하여튼 그 연애 프로에 임창정이 한번 나왔는데, 임창정이 노래를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임창정은 그 이제 시대가 김건모하고도 겹치는 시대가 있죠. 그래서 1, 2위를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둘 다 대단한 가수죠. 근데 제가 임창정 굉장히 임창정 노래도 좋은 노래 되게 많은데, 그리고 엄청 잘 부르고. 근데 임창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객관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조금 뭐를 잘한다 싶으면은 그 자만감에 되게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임창정 정도가 되면 자만감에 진짜 빠지기 쉬울 텐데, 제가 임창정 이렇게 하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임창정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재능이 있지만 자기보다 더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그 프로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승철, 김건모는 99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노력으로 98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 부르는 임창정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창정이 김건모, 이승철보다 더 노래 잘하지 않나? 고음도 더 많이 올라가고 저음도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힘도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임창정이 한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저도 이제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객관화가 잘 됐어. MBC 창작동요제에 계속 낙방을 하면서, 노래는 타고나는 게 좀 크다.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한 50일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이미 타고난 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타고난 애들한테는 어렵다. 근데 임창정은 실제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이승철, 김건모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박정현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러더라고. 임창정이 이병헌 씨의 로드 매니저를 이제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그 어느 자리에 요쪽 이병헌 쪽이랑 그쪽 감독 쪽이랑 각각 나 노래 잘하는 후배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왔대. 와서 이제 임창정이 갑자기 이병헌이 야 빨리 와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갔대. 가자마자 노래를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그 뭘 불렀대더라? 조정연의 슬픈 바다. 그대여 여기 슬픈 바다가 있고 뭐 이거 슬픈 바다가 너를 멀리하려 하지만 이런 거를 불렀대. 그랬더니 이제 좌중이 압도가 되지. 왜냐면은 임창정이 지금 김건모 편인데 임창정이 보통 영화 일찍부터 나왔잖아요. 막 남부군 때부터 배우로도 엄청나고 가수로도 엄청나고 하는데 뒤풀이 자리에 가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임창정이 누군가의 노래를 부르거나 누군가의 모창을 하면 김건모 모창하면 난리 난대요. 워낙에 김건모 모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색이라든지 부르는 스타일이 너무나 개성 있기 때문에 김건모가 김건모 얘기도 나오네. 모창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모창을 해서 하하하 재미있다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잘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가는 별로 없죠. 근데 임창정은 그게 됐던 거지. 그래서 원래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딱 하고 나서 딱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젊은 여성이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부르더래. 근데 임창정이 듣기에 휘트니 휴스턴보다 더 잘 부르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패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임창정이. 그러니까 임창정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김건모나 이승철은 아예 대놓고 그러죠. 나 연습 안 하는데? 내가 뭐 어디 누구 성악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성악가도 연습 안 한대. 타고나는 거야. 이 타고난 거를 내가 그 다른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K였나 그 뭐 슈퍼 그런 거에서도 이 타고난 미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그런 거를 저기 하잖아요. 실제로 타고난 사람이기도 하고 19살 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건모는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소리는 그렇게 늘 한결같은 소리가 나오냐 하고 물어봤더니 녹음 때도 한결같이 술 담배를 하면서 하면 된다. 타고난 거지. 나름대로 연습도 막 이렇게 그 김건모는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김건모를 내가 지금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별똥별이라고 하려고 해요. 정말 저평가된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 김건모다. 김건모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헤비메탈, 락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임재범이 있고 나서 그죠? 뭐 그 이전에도 많이 당연히 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이제 어렸을 때 형이나 삼촌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 뭐 그럼 가수가 됐건 아니면 뭐 유명인 연예인 뭐 됐건 이 형이나 삼촌 또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임재범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임재범이 있고 나서야 그 이후에 박양구가 있고 그리고 하현우 같은 이제 이런 게 나와버리는 거지.
락이라면 아주 새로운 그런 게 경이로운 수준까지. 근데 흑인 음악 쪽이라면은 락에 비해서 그거는 그래도 르네상스 시기에 갑자기 지금 앞뒤 없이 8, 90년대에 헤비메탈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언더에. 근데 흑인 음악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 나얼, 김범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참 전에, 한 거의 30년 전에 김건모가 있었죠. 김건모라고 하는, 김건모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죠. 저 자신은 고등학교 때 장르나 좋아하는 소리가 그런 쪽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엄청 잘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늘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또 그때랑 또 판단이 더 달라져서 김건모 참 정말 잘 부른다. 이 요즘 같은 트레이닝 이런 거랑 좀 무관한 그런 자기 길을 만들었던 이 분도 뭐 국악 그리고 국악과 출신이고 또 성악 레슨도 잠깐 받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 보니까는 저음 후도 내리고 딱 하는데 그것도 잘 하더라고 역시. 근데 하여튼 이승철, 김건모 같은 사람들은 타고난 소리인데 이 그런 R&B가 됐건 소울이 됐건 뭐 레게가 됐건 이런 흑인 음악 이런 필이 나얼이나 김범수는 당연히 진짜 엄청나게 잘하지. 근데 그거보다 전에 김건모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엔 이제 슬픈 노래는 이걸로 이승철 노래 이제 리메이크죠.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렇게 해서 리메이크를 했나? 앞에 랩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핑계라고 하는 아주 공전의 그 대히트곡이 나오죠. 엄청난 기록이에요. 근데 왜 저평가를 그렇게 받을까? 사실 음악적으로는 깔 거는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임재범도 김건모도 예외 없이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현대적이고 이 아주 거의 과학적인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어디를 좀 더 안전하게 쓰고 어디를 이렇게 해주고 뭐 열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긴 한데 타고난 거라든지 개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음색이거든. 음색 이런 거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깔 게 없지.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요? 뭐 다양한 락커, 하현우를 비롯한 다양한 락커, 나얼을 비롯한 다양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R&B 가수 늘 각각 이제 이제 그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연하고 아마 그분들이 영향을 받았을 조금 연상을 가면은 김건모나 또 임재범은 삼촌 정도, 뭐 김건모는 형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조금 음악적으로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어떤 음악 외적으로 이런저런 부침이 많이 있었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었음에도 임재범 씨는 락을 좋아하는 분들은 임재범 씨는 뭐 그냥 인정이죠, 인정. 근데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악 외적인 복잡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개그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별똥별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을 못지않은 별똥별이다.
나얼이 굉장히 그 영향 많이 받은 게 바로 실제로 김건모고 스티비 원더고, 스티비 원더는 뭐 제가 김건모는 역시 김건모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나가수를 이제 임재범 때문에 보기 시작했지만은 그게 원래 그 전에 저 김건모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엄청 멋있게 불러놓고 갑자기 끝나고 나서 립스틱을 발라버렸어, 입술에.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은 김건모가 처음에 길보드 차트 석권하고 나서 TV에 나왔더니 인기가 팍 떨어졌거든요. 슬프다.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90년대인데, 80년대 때는 진짜로 막 TV에 안 나오고 앨범 자켓을 막 일부러 얼굴 가리게 찍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래 잘 부르는 뭐 김민우 씨 엄청 잘 부르시죠, 김민우 씨.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한데 근데 나오고 나서 인기가 확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은 이승철처럼 일찍 데뷔한 게 아니라 20대 중반 후반 이 정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미 뭐 서울예전 그리고 라이브 카페 이런 데선 전설이었고, 그런 얘기 이제 막 제가 주절주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공원 옆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열고 하려고 공원인데, 담배를 한 대 피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풀어볼까? 근데 김건모가 처음에 이제 나오니까 인기가 같은 소속사에 김창완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김창완 사단. 거기 소속사에 이제 신승훈, 김건모 이렇게 있었는데, 신승훈이랑 김건모랑 서로를 되게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터뷰, 각각 그렇게 말하는 인터뷰 장면을 제가 다 봤죠. 근데 실제로 진짜 부러워한 거는 신승훈이 김건모를 엄청 부러워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승훈 소리를 더 좋아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은 김건모가 너무 잘 부른다 그런 생각을 더 하죠. 신승훈 같은 그렇게 빼어난 아름다운 소리에 미성에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 그냥 불러도 너무나 예쁘잖아, 목소리가. 근데 그런 사람이 부러워했을 만하다. 그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지금 할 거 되게 많은데 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나왔더니 인기가 떨어지니까는, 근데 예능감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 싸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웃기지만 우습진 않은 놈이다. 우습진 않지만 뭐 그 있잖아요. 나나나나 나팔바지, 거기에. 근데 그런 방향의 그런 예능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도 막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식의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근데 그 연애 감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의 그 실력에 비해서 되게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끼이기도 하고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다시 인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노래를 워낙에 잘하니까 그렇지, 사실. 핑계나 이런 게 막 데이트를 친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1, 2, 3집 이후에도 좋은 곡 되게 많거든요. 7, 8, 9 막 이런 데에도 중간중간에 명곡들이 많이 있고, 대중적인 그런 곡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보컬 능력을 한껏 살린 거, 그리고 작사 작곡한 노래들,
이런 것 미련 같은 거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이거는 그 레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서울의 달은. 근데 그건 10집이에요. 무려 10몇 집까지 냈는데 이렇게 뒤에도 그 완성도가 괜찮은 그런 곡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김창완 씨랑 같이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하다가 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검은콩 별명이 검은콩이었지. 이게 좀 거무딕틱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막 그런 시기 조금 지나선가? 거의 비슷한 시기인가?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이거를 한 다음에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왜 시린 맘만 울적해 너무 잘 부르더라고. 근데 어쨌든 막 이런 거 하고 재미있게 하고 뭐 인터뷰 하나를 해도 익살스럽게 하고 자기가 망가져 버리고 웃긴다기보다 우스워지는 정도까지. 근데 거기서 나얼이 애드립의 진짜 귀재지만 그 이전에 정말 완성도 있게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김건모죠. 그리고 핑계 지금도 내가 지금 못 창하네. 이해할 수 없는 그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이런 그 레게 그 풍의 그런 리듬을 도입해서 또 한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 레게 춤췄던 그 친구 하던 친구가 제 친구 고등학교 교사하는 그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뻤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막 계속 메가히트를 쳤던 곡들 잠만 핑계 그리고 또 뭐 있지?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순서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곡들은 김건모 씨 곡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알긴 하는데 순서 같은 거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좀 신나는 거 잠깐만 잠깐만 뭐지? 잘못된 만남이지.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난 널 믿었던 만큼 이게 랩이 엄청나게 따발총이에요 사실. 마치 그 현진영 씨의 날 두고 떠난 그대가 왜 날 다시 찾아 만나 웃는 이유로 이것처럼 나만 어디에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근데 그런 노래들이 굉장한 힘을 필요로 해요. 실제로 음역이 중고 그 음역대에 다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음역대 것들이 김건모 노래는 대부분이고 그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타고난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그 음역대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김범수 씨나 나얼 씨가 김건모 씨만큼의 탤런트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노력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이제 발성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창법을 통해서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거고 아주 존경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어떤 면에선 그러나 김건모는 그냥 타고 나가지고 처음에 나왔는데 이런 그 연예 음악 프로 같은 데서 히트곡도 부르고 스티비 언더 거를 가끔씩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성대모사 할 때 그거 많이 하잖아.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거 I love you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한국의 스티비 원더다. 그리고 제가 한번 놀랐던 게 뭐냐면은 나가서에서 외국가 팝 특집을 했는데 내가 잘 안 보인다. 또 역광.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하현우 씨가 더 세디스 싱 그걸 해가지고 원곡자한테 막 엄청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김건모가 스티비 원더 거를 한번 불러 제낄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것뿐 아니라 뭐 레이틀리 이런 거 막 김조한 씨랑 R&B 또 같이 했던 같이 부르고 하는데 진짜 김건모는 와 너무 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명장면들이 그때 이제 있었어요. 90년대지. 90년대에 막 이미 진짜 수준급의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 받은 거야. 그때 나얼이 사실 나왔던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얼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얼 씨는 이제 저하고 이제 거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김건모 씨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근데 나얼 씨는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늘 있잖아요. 우습지 않잖아요. 웃기지도 않고. 근데 김건모 씨는 우스워, 웃기고. 그게 바로 이 평가를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실력은 내가 그 스티비 원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김건모가 부르는 스티비 원더가 스티비 원더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 노래도 제가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스티비 원더는 시기별로 이제 소리가 좀 다르죠. 물론 김건모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부르더라고. 예전에 이거 어디서 나와서 파타임 러버를 부르는데 와 진짜 쌩쌩하고 막 그 재능 스티비 원더도 당연히 타고났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자신의 소리를 이해하고 발성적으로 더 좋은 그런 소리를 쓰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김건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래서 그때 스티비 원더를 되게 기대를 해서 그걸 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거 듣고 엄청 놀랄 거다. 왜냐면 그 락의 대부 신중현 씨가 미팔군에서 지미 앤드릭스를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동양의 기타의 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류의 역사 첫 페이지지 뭐.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해주길 바랬지. 근데 에어 서프라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분이야. 그때는 이미 좀 나이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젊을 때 같은 그 소리가 안 나오. 그래도 기본 가닥이 있어가지고 제가 김건모 씨도 이제 하현우 씨 같은 경우에 제가 막 찾아서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거의 몇 년 전까지는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다 찾아봤거든요. 김건모 씨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그때 인기 많을 때 안 듣고 그 이후로 한참이 지나고 나서 김건모가 노래를 잘했지.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네. 그러면서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테면 혼자만의 사랑 같은 경우에 바바바바바바바 그 애드립으로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 어쨌든 어색하지 않게 너무 멋있게 하지. 이런 데가 3옥타브 초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티비 원더 곡도 소화는 다 되는데 에어서프라이 곡도 어려워요. 거기서 에어서프라이도 기본이 그냥 중고음이 쫙쫙쫙쫙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하더라고. 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재미있게 살아 일단. 근데 그게 아쉬워.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젊었을 때 스티비 원더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도 그때래봐야 한 그때래봐야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을 텐데 그때가
어, 10년 넘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면은 힘이나 이런 게 워낙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티비 원더 멋있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자, 좀 얘가 이번에도 뭐 완전 주절 돼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일단 딱 했을 때는 잘한다, 이승철처럼. 전 이승철이나 신승우를 더 좋아했지. 근데 김건모는 소리가 내가 좀 이질감이 있는 소리였던 거고, 왜냐면 그때 저는 헤비메탈 듣고 하니까는 어 아예 맑은 소리 아니면 탁성이라고 해도 임재범 스타일의 탁성, 이런 거를 그 더 했지. 그런 흑인필의 그런 탁성은 엄청 잘 부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모창도 그래서 전 김종서 모창을 많이 했죠. 전문이었죠.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안 되네 요즘에. 근데 이제 김건모가 1, 2, 3집 막 대박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후로 나온 노래들 중에서 또 이제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코코팜이라고 하는 그 음료수가 있는데, 코코팜 너와 함께 할 거야, 부드러운 너의 입술이 좋아. 원곡 가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전이 김건모 그 노래예요. 그게 뭐더라? 제목이? 언제나 너와 나나나나나나나. 엄청난 고음이야. 그러니까 진짜 스티비 원더 같은 그런 곡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고, 또 버담 소리 같은 거,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이제 한 5집에서 10집 그 사이에 있었던 건데, 너무 퉁쳐서 말하나? 어쨌든 그것도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고음도 뭐 죽여주고. 고음이 죽여주지. 사실 김건모 같은 고음이 진검이고, 그리고 그냥 타고난 고음이고, 어떤 발성이라든지 체계적인 그런 거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그 정말 임창정 말대로 99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짜증나지만 그런 사람들은 와, 대단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타고 났으면서 또 연습까지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하현우 같은 사람도 대단한 거고. 근데 김건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일단 별똥별별처럼 이질감 있는 어떤 음색을 가지고 탁 등장을 한 거예요. 이질감 있는 음색을. 그러니까 이제 나올 정도만 돼도, 나을이 뭐 리본 인더 스카이 뭐 이런 거 부르고 할 때 있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거 뭐 있지 그? 하여튼 그 그 리메이크 집에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귀로도 나오고 호랑나비도 나오고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하지. 근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그 나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 콘서트장에서도 많이가 아니지. 뭐 새로운 거 나오거나 할 때 그거 쓰지만 목 아껴서 쓰고 방송 출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임관모는 생방송에서 이 자기 소리를 엄청 과시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애들이. 이 실력이, 타고난 그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지.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괜히 갑자기 별똥별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시기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런 건 다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들은 거지. 서울예전에 박미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수가 되기 전에 그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국은 가수로 데뷔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그렇게 잘 부르는 박미경이라는 학생이 후배가
김건모라고 하는 학생이 왔는데 진짜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서울예전에 그 이런 강당 같은데 피아노가 있으면은 늘 불 꺼진 상태 그런 새벽 같은데 김건모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 그럼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는 R&B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런 세대란 말이죠. 익숙하진 않은 세대.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진 세대란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뭐 옛날식으로 선생님 놀아요 놀아요 해가지고 장기자랑을 하면은 우리 때 발라드 부르고 아니면 락 부르던 식으로 R&B를 부르는데 그러면 송우리 창법 이런 게 우리는 막 좀 닭살 돋고 그렇거든. 그때 당시에 20대 막 이럴 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초임했을 때 20대 중후반 뭐 이러니까는 오 막 이런 거라 실제로 한번 들어봤대. R&B 이런 거를 되게 좋더래. 그것처럼 김건모가 80년대 막 흑인 음악 같은 거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가요 같은 거를 또 자기 스타일로 부르잖아. 자기 목소리로 부르면은 여학생들이 아주 난리가 났대. 그래서 딱 갔다가 나이 동이 트면은 제가 김건모가 TV에 나오고 나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동이 트기 전에 이제 빨리 연주를 마쳐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정도로 잘해서 피아노도 잘 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하면서 그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유명했었고 실력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벌써 이미 20살 때. 근데 이제 뭐 데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유영석과의 그런 일화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못된 만남 그게 이제 그 일화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뭐 찾아보시고 네이버나 구글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라이브 카페에서도 하는데 그런 음반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어쩌다가 그런 데 들을 수 있잖아요. 입소문이 유명하고 하니까. 근데 김종찬의 사랑이 떠나간다네. 아시죠? 사랑이 내가 지금 김건모 모창을 하는 건가? 목소리가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별 앞에 두고서 이런 거를 김건모식의 피아노에 김건모식의 스타일로 불렀겠지.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이걸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반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서도 신승훈이 뭐 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에 뭐 이렇게 몸 때문이었나 뭐 무슨 사정으로 못 나올 때 김건모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안 됐을 때 네가 한번 불러봐라 하고 신승훈 노래를 부르는데 신승훈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음반사에서 그 김영창들이 다 감동을 해버렸대. 신승훈 노래를 김건모가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참 들어보고 싶어. 사랑해서 안 될, 죄송합니다.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김건모 특유의 바이브라든지 그 음색으로 그래서 슬퍼지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승우는 김건모를 엄청 부러워해. 음반 판매량은 뭐 삐까삐까 뭐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네. 왜냐면 그것도 다 뭐 저희가 아니니까 집계가 그게 중간에 또 일이 있지. 하여튼 이 투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이 있고 막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연예계 내부에 그 매니저들 뭐 문제라든지 노예 계약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김건모는 거의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큼 상도 다 타고 음반 판매도 거의 잘 되고 했던 것 같긴 해. 그러나 이제 모순들이 있긴 했지. 그 모순에 대해서 김건모도 나름대로 뭐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소리를 내고. 근데 김건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가장 큰 특징.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스스로가 우스워졌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를 받는데, 김건모는 그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흑인 음악을 하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진짜 미국물 먹은 김조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춤추던, 왜냐면 그 사람들은 흑인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현진영 씨나 유영진 씨 같은 경우는 흑인 음악을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때 이제 어딘가 골방에서 듣던 게 나얼인 거야. 나얼이 듣고 흑인 음악 듣다가 김건모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지. 와, 스티비 원더가 우리나라에도 있네. 나얼도 타고났지 사실. 한 1년 연습한 다음에 그 앤썸 같은 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엄청 쌩쌩하고 막 그냥, 근데 그거는 테크닉적인 게 굉장히 커요. 나얼은 테크니션이 진짜 상대적으로. 근데 김건모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생으로 타고난,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소화랄까? 나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흑인 필이 많이 나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신기에 가깝고, 그걸 많이 카피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김건모는 처음에 스티비 원더 초반에 불렀을 때 굉장히 그 필도 좋고 하지만 자기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있으면서도 흑인적인 소울이나 또 R&B적인 그런 느낌이나, 그리고 별의별 레게도 하고 그런 걸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데다가 가창력, 타고난, 진짜로 생으로 타고난 가창력으로 봤을 때 신승훈이 부러워할 정도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당대의 가창력 탑이죠. 가창력. 그때는 진짜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전에 제가 비율 얘기할 때 천연 미남 미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천연 미남 미녀 시기에 오목조목 예쁘고 이런 배종옥 씨, 최수종 씨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날카로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율이 좋으면 또 잘생기게 걸로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 비율이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성형 미인 미남 많거든요. 요즘에는 깡패들이 깍두기 머리에 막 두꺼운 몸이 아니라 호리호리하고 다 성형해서 잘생긴 그런 깡패들이 많아요. 금융사기.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 체형 좋은 분들이 성형해가지고 많죠 사실.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것은 천연에 비해서 엇비슷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손댄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나박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가수들은 발성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막 성형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발성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부분, 현대적인 그 실용음악의 이 테크닉들, 이런 것들은 서로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지. 근데 위쪽 세대의 그 보컬들은 다 그냥 자기 개성이야. 발성적으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쪼이는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된단 말이야, 가수들에 따라서. 근데 그런 시기에도 발군이었던 사람들이 신승훈, 이승철, 임재범,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김건모라고 하는 별똥별 같은 갑자기 외계에서 온,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많이 있었던 그런 장르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걸 막 시도를 하고, 그걸로 1, 2, 3집이고 뭐 이렇게 한참을 휩쓸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곡들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사작곡한 곡들 중에서 좋은 노래 많이 있어요. 사랑이 떠나가네, 제가 피아노 치면서 했던 거 그것도 있고,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미안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본인 작사 작곡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 작사 전문가 꾼들이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노래들은 김건모 씨가 한 거예요. 김건모 씨가 한 건데, 그런 곡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곡도 많고, 그리고 나한테 또 다가오는 거가, 이제 김창완 씨 같은 경우 유명한 프로듀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또 이제 또 식상하니까, 너무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경섭 사단도 조성모랑 쭉 가던 그 사단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식상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엄청난 능력자들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화무 11홍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포지션의 그 안재욱 씨하고 같이 이제 그 사단을 이뤄서 데스페라도, 죽음은 늦더라도 나나나나나 데스페라도, 요거 이제 그렇게 또 같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단형의 음악이 아니라 특정한 그런 뭐랄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나요라든지 뭐 For Your Soul, 뭐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 그게 첫 곡인데 조성모,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가는, 그런 어법으로 가는 게 있고, 김청한식의 또 신나면서 발랄하기도 하고 막 이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어법으로 가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난 것들은 대부분 김건모 씨가 한 거지. 신승훈 씨도 마찬가지야. 신승훈 씨도 신승훈표 발라드는 신승훈 씨가 작사곡한 게 많고, 또 그 이후에도 신승훈 씨도 진짜 뮤지션인 게, 그건 이미 찍어놨죠. 얼터 같은 것도 막 시도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건모는 별똥별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고, 생짜 실력으로 너무나 좋은 실력. 글쎄, 당대 신승훈, 이승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노래 부르는 뭐랄까 합니까, 경이로운 그 능력은, 타고난 능력은 또 한 수 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머지 가수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더 좋아했거든요. 그렇고, 또 곡을 쓰는 능력이 신승훈 씨가 굉장히 탁월하고, 김건모 씨도 상당하다. 이승철 씨는 곡을 쓰는 능력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 이게 다 상대적인 거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김나박이 할 때 이수 씨도 김나박이도 곡을 쓰긴 쓰는데, 하현우 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현우 씨는 다 하니까, 그 하현우 국카스텐이 자체가 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별똥별 누구지 지금? 내가 누구 얘기했지? 김건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김건모 하면은 고등학교 때 슬픈 노래는 듣고 싶,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이렇게 가다가, 아주 최근은 제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는. 근데 그 전에 10집인가에 서울의 달이 되게 기억에 남죠. 오늘 밤 바라본 저 여름은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이 외로운 부분이 3옥도예요. 근데 그 소리의 질감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스티비 원더랑 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소리 자체도 찍어낸 듯한 그건 좀 아니다. 제가 지금 젊은 분들이 찍어낸 거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 제가 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김나박이.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아주 좋아하고, 또 아주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룬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형이나 삼촌뻘이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긴 해. 제가 진짜 길게 다룬 건 하현우 씨 한 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하 중에서는. 어쨌든 오늘은 검은콩 별똥별 김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